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법이 콘텐츠를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광고 분야, 홍보 분야,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에 다양한 새로운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각 광고 기법, 홍보 기법, 마케팅 기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유승철 교수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로 이거를 뭐 정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감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에는 데이터 따로 소비자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소비자 라이프의 행복한 연애 또는 결혼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광고, 마케팅 이런 사이드에서는 항상 그 전쟁 메타포를 쓰거든요. 근데 뭐 캠페인이랄지 나 전쟁 용어들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결혼이나 이런 뭐 연애처럼 인게이지먼트랄지 이런 용어가 더 나아지는 게 사실 전 맞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게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은 사냥해야 되는 헌팅의 대상으로 사실 여겼거든요. 이제는 사냥이 아니라 소비자를 이제 길러내는 파밍의 개념으로 사실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전쟁 개념보다는 어떻게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좀 소프트한 개념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버려지고 있는 많은 소비자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그 사람들을 헌팅할 개념이 아니라 또 농사지어서 또 미래에 그분이 농사를 지어진 소비자들이 또 기업의 효용이 되고 사회의 가치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법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소비자들을 농사짓듯이 이렇게 육성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PR 분야에서도 기법이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가적으로 첨언을 드린 듯한 그런 좀 인상이 있습니다. 아까 전쟁 용어였다 근간이 이렇게 한 게 이제 전략 전술 이런 용어를 이제 저희 PR 영역 사실 광고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그런데 앞에 들어가 있던 이제 전자가 전쟁 전자 이제 그래서 전략과 전술 이런 용어를 이제 합쳐서 아마 기법이다 이렇게 김병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데이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연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이 뭐 기법이 중요해서 기법이 광고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기법을 만드는 이 화자 중심이 이제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함의를 가져와서 이거를 뭐 전략과 전술의 개념으로 기법을 사용하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물론 이제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과 사회 환경에서 여전히 필요한 개념이 접근이긴 한데 거기에만 매몰돼 있던 그 시대는 좀 종식이 됐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용자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기법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이제 예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용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빅데이터 분석사 이런 용어들로 이제 국가가 공인해주는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사 중에 사실 핵심 중에 포인트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크롤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크롤링을 해와서 이제 분석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거냐.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카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뭐 이런 것처럼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누구나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는 그 누군가에도 굉장히 어떤 그래픽 처리, 시각화를 처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법들.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이 PR 영역에서 사실 광고와 마케팅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PR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뭐 영어 한마디를 하자면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표현하시죠. 뭐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이 전략과 전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던 개념이었는데 저는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창의성 자체가 어떤 메시지와 컨셉을 만들어내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결국 데이터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최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언론
어떤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글자가 텍스트가 많이 쓰여져 있는 어떤 지식을 소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짧은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같은 단순한 비주얼로 보고 이해를 하는 걸 좋아했다면 아주 최근에는 영상, 그것도 굉장히 짧은 영상 이런 거를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도 이러한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끔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확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의 기법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예측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 어떤 분석의 가장 최정점 또 내지는 가장 높은 수준은 예측력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어떠한 경향과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물론 그 예측력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실까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예측력을 보여주고 그 예측에 맞게끔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 산업의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든다든지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조직이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앞서 유승철 교수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광고와 PR과 마케팅 영역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전혀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는 어디 출신이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케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광고고,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소비적인 토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철 교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헌팅이죠.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서 헌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의 어떤 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역의 파괴를 통해서 예측력이 높은 그러한 산업이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늘 듣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so what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데이터의 이합 집산을 잘 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기법이 아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룹핑을 잘 해서 거기서 통찰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떤 기법들이 요즘 관심을 받는가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 소비자 개개인의 맞춤화하는 미시 마케팅, 미시적 마케팅, 우리 영어로는 마이크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법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GPS라든지 개인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해서 소비자와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할 것 같고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서두에서 트렌드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이제 고객이 만들어내는 정보, 영어로는 이제 Customer Generated Content Information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객들이 댓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하는 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별점 보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글은 이거 좀 누가 스폰서 받은 광고 뒷광고인가? 근데 의심스러운 것도 이렇게 제껴두고 또 소비자들이 알아서 골라가지고 지금 그런 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마케팅 측면에서는 또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시 마케팅의 중요성, 그다음에 소비자 맞춤형, 개인 맞춤형,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는 결국 그 1대1 핀포인트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도 역시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하고 좀 그게 항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 부분을 좀그 법에서 강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철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국 국장님께서는 혹시 최근에 그 광고 홍보 마케팅 그쪽 기법 중에서 정말 흥미로웠다, 관심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신문 편집하시느라고 이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뭐 제가 지금 어떤 광고에 끌리는 것을 보면 그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저도 숏폼에 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콘텐츠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좀 더 주력하는 부분도 이전의 정보라든지 분석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선생님들께서 방금 이제 예측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미디어에서도 점점 이 독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단순한 정보라든지 분석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걸 보면 이 광고 홍보라든지 이 마케팅, 미디어와 같은 이렇게 콘텐츠 시장에서의 그런 추세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